안녕하세요. 이름은 나중에입니다. 최근 저는 스마트폰에게 일상을 빼앗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빼앗긴 건 아니고 스스로 중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벽같이 유튜브로 각종 컨텐츠를 소비하고 드라마를 보고 인터넷 뉴스를 목적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제 유튜브 영상을 만들지 않고 남의 유튜브를 보느라 정신이 나갔고 자극적인 인터넷 뉴스를 보며 귀한 시간을 하염없이 흘려보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 반패인 되겠다 싶어서 밤에 산책을 갈 때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노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데는 산책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든 유혹의 원흉인 스마트폰을 폴더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간은 1개월로 설정을 했고 1개월로 부족하면 더 연장하려고 해요. 마침 돌아가신 아빠가 쓰시던 폴더폰이 남아 있어서 낡았지만 아빠 폰을 사용하기로 하고 칩을 바꾸었어요. 카톡이 안 되는 폴더폰이라서 시간을 정해 카톡을 확인하고 답장을 드리기로 정했습니다. 본래 폰으로는 영상 촬영과 편집할 때만 사용하기로 규칙을 정했고 실천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주쯤에 그 효과에 대해서 중간 보고를 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어딘가로 가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폴더폰으로 바꾸어 강제성을 부여했으니 그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하며 낭비했었던 시간을 무언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채워야 합니다. 폴더폰으로 환경을 만들었듯이 두 번째 역시 강제성을 부여하여 일상의 루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기간은 설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일상의 루틴은 가상으로 직장인처럼 출퇴근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은 바로 저희 집 오피스방입니다. 올해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방 3개 중 하나를 오피스방으로 만들어 두었기에 따로 공간을 빌리는 비용은 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공간만 있다고 해서 강제성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 같아 출퇴근 시간을 정했습니다. 출근일은 월, 화, 목, 금 주 4일 근무로 정하였고 시간은 10시에서 4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로 정했어요. 그리고 오피스방 밖을 나가려면 점심 식사 시간과 화장실 갈 때 그리고 외근할 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근의 범위는 영상 촬영 및 부동산 임장 활동입니다. 이렇게 규칙을 세우고 나서 내용을 인쇄하여 오피스방 입구에 붙여두었습니다. 매일 쳐다보며 다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0시에 출근할 때 비록 집안에서 집안으로 이동하는 거지만 옷을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화장은 안 하더라도 세수하고 선크림 정도는 바르고 출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은 옷차림에 따라 행동이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복장을 갖추고 오피스방으로 출근을 해야 제가 직장인으로 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해낸 방법인데 오늘이 첫날이지만 무척 괜찮은 것 같아요. 집안에 만약 오피스 공간이 없으시다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스터디 카페나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직장인인데 뭔가 루틴을 만들고 싶다면 출근 전 또는 퇴근 후에 매일 같은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의 시간을 정해서 침실이 아닌 공간 또는 외부 공간에서 업무 외에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강제성을 스스로 부여하지 않으면 분명히 얼마 안가 흐지부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를 믿을 수 없을 때는 약간의 강제성은 필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 외에 내 시간을 빼앗는 또 다른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사실 이 정도 환경만 설정해 놓아도 본인의 나약한 의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까운 주변인으로 인해 방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친한 친구와 항상 해오던 카톡 또는 수다 떨기, 부모님들의 사소한 호출 등등
이런 방해가 있으면 루틴을 만들기도 전에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다이어트를 잘 하다가도 친구 만나서 치맥 한번 하고 나면 쉽게 무너지듯이 가까운 사람들의 작은 방해가 나의 루틴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전포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수시로 카톡하는 친구에게는 폴더폰으로 바꾸어서 카톡 확인이 늦을 수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해두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방해할 확률이 높은 남편을 꼬드겨서 가상 직장에 함께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는 저희가 정한 오피스방 근무 시간만큼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이들에게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환경 설정을 해두면 내 시간을 미니멀하게 관리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여 환경 설정을 잘 해두었는데 확보한 시간과 오피스 공간에서 계획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을 제외한 5시간의 가상 근무 시간 동안 꼭 해야 하는 일 한 가지와 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은 유튜브 컨텐츠 만들기로 정했고, 집중력이 가장 좋은 오전 시간에 배치하였습니다. 오후에 더 집중이 잘 되시는 분들은 오후에 중요한 일을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심 먹고 나서 살짝 노곤한 오후 시간대에는 유튜브 촬영이나 부동산 물건 검색을 1시간 정도 하고, 남은 시간에는 오전에 못다한 작업을 보충할 생각입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하되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고정을 해두려고 합니다. 5번째는 아웃소싱입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방법은 아니지만 오래전에 제가 작은 옷가게를 하며 바쁘게 일하던 시절에 유용하게 사용했던 방법이라서 공유를 해봅니다. 항상 바빠서 피곤에 쩔어 계시거나 일시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살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때는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저는 오래전 자영업을 할 때 가사도우미분을 주 2회 하루 3시간씩 의뢰하여 청소와 빨래, 반찬 2가지 정도를 부탁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주 2회 3시간씩 의뢰했기 때문에 비용도 부담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힘들게 일하고 퇴근했을 때 집안이 깨끗하니 가족 모두가 기분이 좋았고, 퇴근해서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이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혹시 외부인이 집에 오는 게 싫으신 분들은 조금 입맛에 안 맞더라도 반찬 가게의 찬스를 적극 이용하시고, 건강에 타격이 있는 것만 아니면 그냥 살림의 일부를 내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음식물 처리기, 건조기 등 시간을 벌어주는 가전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4개 모두 다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스마트폰 중독에서 시작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 시간을 미니멀하게 관리하고 하루를 루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까지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이나 일상의 루틴, 인간관계도 미니멀하게 잘 관리해서 더 행복한 미니멀 라이프를 살면 좋겠습니다.